자, 오늘은 시험 치고 첫 시간인데 그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달랐어. 그래서 시험 범위 차이 나는 부분은 실제 수업 시간에 조정을 하기로 하고, 모두가 다 안 들어갔던 단원을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무조건 다 되는 거, 경우의 수.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아이니 한 명만 경우의 수를 했는데, 아이니는 오늘 수업 내용들 듣고 시험 범위 들어갔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은 요 페이지가 202쪽 202쪽입니다. 네, 자, 경우의 수 파트인데요. 여기 쌤이랑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설명해 줄게. 오늘은 예습 안 하고 왔을 테니까, 그치? 자, 이 경우의 수 맨 처음에 보면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문제를 풀려면 사건이 터질 거야. 자, 적어주세요. 자, 사건이 뭐가 터져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고 길 찾으러 가고 뭐 옷 고르고 물건 사고 주사위 던지고 난리가 나. 근데 또 사건이 하나가 더 터져요. 또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개 터질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 터진다고 했을 때, 그 사건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사건하고 이 사건에 내가 특정한 원하는 사건이 있어. 그 결과를 경우의 수로 몇 개인지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건이 따져보니까 한 M개 정도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N개 정도 있을 때, 이 사건하고 이 사건 두 개를 문제를 읽었을 때 판단되는 건데, 문제를 읽었을 때 요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뭔가, 이게 또는 이 사건이나 이 사건 중에서 또는 뭐라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합의 법칙을 씁니다. 그 이제 문제 읽을 때마다 판단해야 되는데, 읽으면서 내가 요거 아니면 요거를 선택하면 얘는 버려야 되고, 얘를 선택하면 얘는 버려야 되고, 요런 선택의 상황에서는 더한다. 뭐를? 경우의 수 요 두 개를 더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거야. 즉석에서 얘기하면 웬일로 항상 뭐 키우는 거 반대하던 엄마가 갑자기 어린이날 기념이라고 강아지나 고양이 중에서 사주겠대. 근데 두 마리는 못 키우겠대. 한 마리만 살 수 있대. 그럼 이제 졸라 고민하겠지, 그치? 강아지 살지 고양이 살지 결정하는데, 강아지도 종류 많잖아, 그치? M개 있고. 고양이 종류도 많지. 요거 아니면 요거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 뭐라고? 더한다. 더한다. 자, 그런데 문제 읽었는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뭐다? 연속이다.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된다. 동시에다. 이게 얘만 하거나 얘만 하면 안 된다.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된다. 요런 상황이기 때는요,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두 개를 뭐 한다? 곱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제일 유명한 게 오늘 위아래로 상의, 하의 입고 왔을 텐데, 상의 입거나 하의 입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상의 입고 하의 입고. 오늘 나올 때 아마 오늘 무슨 색깔 티셔츠 입고 나오지? 바지는 뭐 입고 나올까? 청바지 입을까? 면바지 입을까? 고민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옷 걸어놨는 것 중에서 위에 옷는 옷 중에서 내가 고르는 거는 합의 법칙인데,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건 합의 법칙인데, 상의와 하의를 두 개를 동시에 입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상의의 개수랑 하의의 개수를 당연히 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태되죠. 그래서 m 곱하기 n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순열 들어가기 전에 경우의 수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읽었을 때 뭐 하는 문제? 판단해야 돼. 내가 선택할지 동시에 일어나는지 선택의 연속으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곱할지 더할지 선택합니다. 근데 이 책이 조금 수준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센이나 이런 데서 설명 안 하는, 근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이 참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고 부분을 한번 작은 글자로 돼 있겠지만 한번 밑줄 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두 사건 AB가 일어나는데 M개, N개. AB가 동시에 일어난대. 밑줄 쳐. 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L이야, L. 그러면 A 동그라미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 M 더하기 N이 아니다 이거지. 그냥 M 더하기 N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뭐 한다? 빼야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이렇게 빼서 계산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쌤이 2의 배수 또는 자 지금 필기하고 있죠. 3의 배수는 몇 개야 이랬습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몇 개야 이랬어. 그러면 1부터 50까지 2의 배수는 당연히 25개. 근데 3의 배수는 17, 안 되네. 17개 안 되네. 16개. 자, 이렇게 25 더하기 16 해서 41. 그러면 광탈. 네, 틀립니다. 자, 이거 왜 틀리죠?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있다 없다?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6의 배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6의 배수는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뭐 했다? 중복해서 동시에 셌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하는 경우를 뭐 한다? 빼셔야 됩니다. 몇 개죠? 8개? 8개. 딱 8개. 그래서 여기서 뺄 때 몇 개 뺀다? 8개 빼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 놓고. 자, 곱의 법칙. 됐어. 쌤이 자 이제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책이 되게 깔끔하게 개념도 잘 적어놨는데 요 뒤에 뭔가 잘렸지, 그치? 요거 조금만 하면 이거 켜가지고 볼게. 자, 이것도 밑줄 친 부분 좀 보이지? 또는이나 이거나. 자, 이거 뭐라고? 저거 선택의 상황의 용어. 뭐라고?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러면 더합니다. 자, 합의 법칙은 사건 3개씩 해도 돼요. 다음에 이고, 동시에, 연속, 연달아, 연이어, 잇따라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곱하기 쓴다. 자, 여기까지 돼 있는데 지금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쌤이 조금 보강하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그 길찾기 관련된 주제인데요. 요게 아쉽게 조금 이게 문제는 나오는데 개념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길찾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자, 간다. 길을 요렇게 이제 반듯반듯하게 된 길이야. 극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집이 요쯤에 있어. 근데 나는 요쯤에 이제 친구 집에 갈 거야. 근데 뭐 가는 길 따라 가지. 보통은 뭐 길이 아닌데 막 담 넘어가거나 뭐 강물을 막 헤엄쳐 가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렇지? 저기 뭐 아양교 이런 거 있고 막 거기 금호강이 있다고 거기 막 물 건너 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가잖아. 길 따라 가잖아.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1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길 하나, 이쪽으로 가는 길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하죠? 1 더하기 1 해서 얼마? 체크. 이렇게 이제 2되죠. 그럼 지금 쌤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베이스로 한다? 무슨 법칙을 베이스로 한다? 합의 법칙. 들린다. 합의 법칙이라고 했지? 자, 합의 법칙으로 베이스를 합니다. 합의 법칙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조금만 더 복잡하게 이제 두 칸짜리 해서 이렇게 4칸짜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있습니다. A. 자 여기 있습니다. B. 자 집이 조금 멀어졌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야? 뭔가 하다가 겹치게 세거나 덜 세거나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길찾기 문제는 보통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되게 쉽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합의 법칙을 약간 확장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을 쌤이 합의 법칙의 확장이라고 상호치기들끼리 부를게요. 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름 붙이는 용어들 있지? 자, 따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서 우리끼리 이렇게 붙이는 이름인데요. 합의 법칙 확장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 더하기 1 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갑니다. 자, 이 점까지 가야죠. 그렇죠? 이 점 안 가면서 이쪽은 가는 여기 1. 자, 이쪽은 어때? 이쪽으로 가는 방법 몇 개? 한 개지. 그렇지? 한 개.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로 오는 녀석은 몇 개일까요? 이쪽으로 오는 길과 이쪽으로 오는 길, 그렇지? 한마디로 이쪽에서 와서 오는 길과 이쪽에서 오는 길이 이제 두 개 더해져서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2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쪽까지 오는 방법은 하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둘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오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일까요? 물론 손으로 졸라 열심히 세도 되는데 요거는 요쪽까지 가는 관점은 네, 한 개입니다. 왜 한 개죠? 여기도 한 개인데 왜 여기도 한 개죠? 어차피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요까지 가는 게 한 개야. 그러면 여기는 몇 개냐면 이쪽 길에서 오거나 이쪽 길로 오겠죠. 그렇죠? 이쪽 길로는 변태같이 안 오겠죠. 여기서 막 이쪽으로 오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몇 개? 이렇게 세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내가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노가다 안 하고도 3인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똑같은 원리. 그럼 여기 몇 개죠? 2랑 1이니까 당연히 3개죠. 3개 쓰고. 자, 여기가 3가지, 여기가 3가지이기 때문에 요게 1 더하기 1인 것처럼 여기서는 3, 3 더해서 여기 얼마? 6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열심히 손으로 6가지를 세도 되는데 이렇게 세다 보면 꼭 셉니다. 빠졌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의 법칙 확장 개념으로 하자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문제가 지금 이 단원에 유형 문제가 15개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중간 정도 개수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체감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계산이 잘 없고요. 계산은 문제가 없고 전부 다 말로 푸는 문제라서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체감적으로 이 단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많이 풀어봐라. 알지? 시간 돼서. 자, 그러면 유형 문제로 넘어가서 일단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문제들 좀 볼게요. 자, 유형 1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네모해라 합의 법칙이지? 합의 법칙 관련된 문제를 한 몇 문제더라? 4문제인가 줬을 거예요. 한, 둘, 셋, 넷. 자, 4개 있습니다. 자, 쌤이 검토해봤는데 좋은 문제는 대표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요거는 좋다. 이거 시험 나오겠다 하는 문제는 140번입니다. 140번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특별히 레벨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정도와 그리고 개념을 다 다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심화 수업보다는 좀 중요한 부분 다 다지는 수업으로 할게요. 일단 요 문제 대표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은 쌤이 시간을 이 사람들 위주로 좀 수업을 해야 돼서 요거 한번 풀어봐. 잠깐 시간 내서 풀어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강으로 듣는 사람도 지금 잠깐만 멈추고 풀어봅니다. 자, 풀면서 쌤이랑 문제 같이 읽어줄 테니까 어느 부분 중요한지 밑줄 쳐라.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이 있다. 요까지 끊어. 자, 보통 요까지 상황 설명이지, 그치? 한 10개 있네. 이렇게 읽어갑니다. 다음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공을 하나 꺼내는지 2개 꺼내는지 요 개수 파악하시고요. 그런데 자, 이제 나왔습니다. 짝수 또는 7의 배수. 자, 여기가 바로 오늘 배운 개념 또는의 동그라미. 자, 이 문제에서는 또는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짝수를 뭐? A 사건. 7의 배수를 뭐라고? B 사건. 그럼 A 사건 몇 개? 이건 한 문제잖아. 자, 몇 개? 너네는 대답해야지. 너네 인강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 세준 대답해. 하품 한번 했으니까 대답해야 돼. 자, 짝수 몇 개? 5개. 7의 배수 몇 개? 1개. 그리고 쌤 봐봐. 단순히 더할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요거 검토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짝수인데 뭐 7의 배수예요. 그러려면 14가 있어야 되는데 14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2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1140번 이 문제 좋다 했죠? 자, 이 문제 발표하시고 도전. 자, 오늘 온 사람들은 채점 서비스를 해줍니다. 채점 해주겠습니다. 빨간색이었네. 자, 벌써 푼 사람들이 있네요. 어우 잘했어. 세준 했어?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네. 와, 온 사람들 잘했다. 자, 안 온 사람들은 지금 풀고 있었는 거 맞지? 여기 봐. 자, 이 문제 똑똑하네.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 아까 쌤이 그 수업할 때 약간 밑밥 있었지, 그치? 밑밥 있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밑밥 회수한다. 50 이하의 자연수인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형광펜으로 네모해 주시고요. 자, 요 말이 확통에서 되게 나오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뭐냐면 내가 읽었을 때 이게 계산하기가 번거롭다 또는 많다, 오히려 반대 경우가 더 적다 이럴 때는 전체에서 당연히 카운트하는 게 더 적은 무슨 경우를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서 빼주시는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쌤이 이렇게 할게. 50 이하 자연수니까 당연히 50개가 있을 거라. 그런데 2나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의 반대가 뭐야? 나누어 떨어지는이지, 그치? 근데 아까 2나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까 했었거든. 어떻게 했었더라? 25? 10, 16? 이거였어. 그리고 빼기 8? 이었어. 자, 갑자기 이거 뭐지? 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라서 다시 앞에 돌려서 보세요. 요거를 이제 빼시면 됩니다. 답은 17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좀 괜찮았다. 여기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쓰는 방식의 이름을 적어줄게요. 위로 올려. 자, 이런 거를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사건? 여사건이랍니다. 이 여자가 여자 여자 아니고요. 남을 여자야. 남을 여자. 잉여 할 때 그 여자 써서 남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유형이 요거 자주 나오거든요. 자, 요 유형 별표. 자, 이번에 문제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계수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이 유형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일단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줘요.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이다. 아니면 이렇게 부등식이 좀 더 짱납니다. 이렇게 두 개 주고 이제 풀라고 하는 거야. 요거 만족하는 거를.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뭐 자연수다. 아니면 뭐 정수다. 이런 조건을 주고 풀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 풀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요거 중요한 말. 자, 읽어볼게.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수한 개수는 자, 여기 비추쳐라.
개수값이 가장 크다를 기준으로 문제 풉니다. 개수가 가장 큰 거를, 절대값으로 가장 큰 거를 잡아서 한다고. 숫자 큰 걸로. 자, 왜 그렇게 하게? 숫자가 x랑 y랑 z 요 세 개를 봐봐. 얘들아. 요거 더해서 10이지.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이 중에서 내가 뭔가를 기준을 잡았을 때 z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이 값이 크기 때문에 내가 x랑 2y를 구하기에 되게 숫자가 편하지. 편해진단 말이지. 그치? 근데 x나 y를 잡았을 때는 얘가 만족하는 값을 자연수로 계산할 때 안 나오고 막 분수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계산할 때 숫자가 좀 얘보다 이제 촘촘하게 가잖아. 그래가지고 좀 셀 때 힘들어요. 그래서 개수가 큰 값 기준으로 푼다. 일단 요 느낌으로 이제 1142번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지금 참석한 사람 풀어봐라. 너네 기준, 너네 속도로 수업할게. 여기서는요. 문제가 3개밖에 안 나왔는데 셋 다 괜찮은데 44번이 좋더라. 44번 별표. 그래서 지금 쌤이 대표 문제 풀고 시간 좀 주면서 44번 풀려고 하는데 아마 44번은 잘 안 풀릴 거야. 그래서 한번 머리 써봐. 바로 해설 듣지 말고 바로 강의 듣지 말고 고민하고 고민 실컷 하다가 들어. 건너 풀면 나한테 얘기해. 풀었다고. 풀었어. 세준 풀었어. 아직 못 풀었어? 자, 칠판 봐. 맞다. 나 대표 문제도 아직 안 풀어줬네. 내 정신 봐라. 자, 대표 문제 먼저 풀게요. x 더하기 2y가 5 이하인 여기 밑줄 쳐. 의미 아닌 정수. 아닌 정수면 0부터 뭐까지? 양의 정수. 자,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푼다? 여기 절대값이 더 크지 얘보다. 뭐 기준으로? y 기준으로 풉니다. 자, y 얼마부터 들어간다? 0부터 y가 0이야. 그러면 x는 5이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1, 2, 3, 4, 5, 5개. y가 0일 때 5개. y가 1인 거 몇 개? 1인 거. x 3개 아이가. 맞지? 그럼 이것도 3개. y가 2인 거 몇 개? 맞다. 맞다. 땡큐. 얘들아, 이거 5개 아니지? 이거 0 포함되기 때문에 6개. 고마워. 자, 이것도 몇 개야, 그러면? 이것도 그럼 4개. 자, y가 2인 거 몇 개? 몇 개? 2개. 근데 y가 3인 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2.
아까 풀라고 한 거 지금 이거 풀고 있었나? 아,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쌤이 한 개 더 풀라고 한 게 있었는데, 자, 이 문제. 자, 여기 한번 도전해 보자. 자, 44번 도전. 문제 별표 쳐주고 풀어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다. 2, 2, 1. 세준이 너 구했어? 오. 세준이 얼마 나왔어? 19? 아닌데. 44번 푼 거 맞아? 건우 풀었어? 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 시간 많이 주고 싶은데 네, 늘 2시간짜리 수업이라서요. 그리고 인강 듣는 사람은 좀 답답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보자. 자, 일단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자.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BC가 자연수래. 그런데 A가 제일 작아. 그다음 B. 근데 이거 같을 수도 있는데 B는 클 수도 있어. 근데 C가 제일 커. C가 제일 커. 그래서 인마가 지금 약간 대빵값 같은 건데 지금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9. 요건 지금 자명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세 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 C가 제일 작으면 얼마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이게 만약에 다 똑같았다면 다 똑같을 리는 없지만 다 똑같았다면 얼마냐면 이게 다 C였다면 C였으면 3C는 19고 C는 얼마? 3분의 19. 그러니까 19를 3등분한 값이잖아. 3등분한 값. 근데 3등분한 값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이거보다 무조건 크잖아. A하고 B하고 C하고 C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A하고 B가 서로 같아진다 하더라도 C는 같아질 수 없으니까 이게 같아진 값이거든. 세 개가 같아진 값이야. 그러니까 3분의 19, 3등분한것보다 더 커야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요 상태 3C는 19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 요걸로 풀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9인데 A보다 C가 크고 B보다도 C가 크죠, 그쵸? 그쵸?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A보다 C가 크고요. B보다 C가 크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한 것보다 여기서 C를 뭐 한 번 더 써도 되겠지, 그치? C 한번 이거는 근데 지금 같을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무조건 되고 얘네들 둘이가 A가 C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거 뭐 따로 안 써도 되겠다, 그치? 알겠지? 이거 솔직히 이것만 해도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C가 3분의 19보다는 큰데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두 개를 더한 게 두 변의 길이의 합이거든.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돈보다 당연히 커야 돼. 그래서 여기 수분 조건이 A 더하기 B가 있잖아. C보다 뭐 돼야 된다고? 요 커야 된대. 자 이게 붙는다 말이야.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자 A 더하기 B가 C보다 커. 그런데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9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C를 더해. C를 더해봐. 여기다가 C를 더하고 여기도 C를 더하는 거 되잖아.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만데? 이게 19잖아. 맞나? 그 다음에 CC는 2C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C는 2분의 19보다 작아요. 삼각형 성질 때문에. 근데 3분의 19보다는 커요. 자, 밑줄 쳐. 근데 이게 6 얼마 되거든. 근데 이게 9 얼마 되거든. 그러니까 C 값은 자연수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였던 거야. C가 얼만데? 6 넘어갔잖아. 얼마?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C 얼마? 9였을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야. 그 다음에 C가 7인 게 확정됐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말입니다. 7 넣어보세요. 그럼 10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A 플러스 B 두 개를 했는데 이 두 개가 막상 똑같아질 수 있거든. 두 개가 똑같아졌어. 근데가 언젠데? 동등하게. 얼마? 6일 때지, 그치? 6, 6일 때. 괜찮나? 무슨 없지?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이제 6이 조금 줄어들면 됩니까? 6이 그러니까 B가 좀 줄어들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5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7은 돼요? 7 어떻습니까? 7 안 돼요. 왜? C가 뭐니까? C가 7이잖아. 그러니까 C가 걸어놓고 C가 제한 건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B가 올라가는 한계가 C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C가 될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야. 너가도 못해.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이번에는 C가 8일 때는 요거 11이거든? 근데 B를 최대한 끌어올려봐. 얼마까지 돼? 이게 6이고 이게 5고 뭐 그런 상황이지, 그치? 6까지밖에 안 되지. 7 되면 돼? 돼? 되네. 자 그러면 8은 안 돼. 더 안 될 것 같지, 그치? 얘가 더 이상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A보다 더 작으면 안 되니까요. 자, C가 9면 될까요? A 플러스 B는 자, 여기 9 넣어봐. 그럼 이거 10이거든? 얼마? 5 잡아. 자, 여기서 올리면 돼? 6, 4. 이거 괜찮네? 자, 또 7, 7, 3. 7, 3 괜찮지? 자, 그 다음에 8, 8이 또, 아니, 9 안 돼. 9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개, 2개, 4개. 자, 이거 더하면 얼마? 7, 7개. 그래서 정답은 7개인데요. 자, 이 문제는 꼭 틀린 사람은 다시 한 번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배 법칙으로 와서
자, 여기는 뭐 크게 밑줄 칠 건 없는 것 같아. 바로 문제 한번. 근데 야, 이 145번 있잖아. 이거 하가 아니야. 하가 아니야. 별표. 한번 풀어봐. 하라고 얕잡아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틀릴 겁니다. 이건 조금 잘렸는데 쌤이 스캔하다가 좀 잘렸거든요. I 있어요. I 있고 서로 다른 항에 다자 없네요. 다자. 자, 이거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고배 법칙 문제 중에 괜찮은 문제, 추천 문제는 47번입니다. 47번에 별표. 문제 좋다. 좋더라. 세 줄 풀었어? 못 풀었어? 시작 못 하겠어? 힌트 줄게. 지금 시작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냐면 이거 이거 개 간단하게 여기 3개 있고, 그치? 여기도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하면 전개했을 때 9개 나오고, 여기 9개인데 여기 또 3개 있으니까 9, 3, 27. 이런 사람은 보기에서 없어가지고 당황했을 거야. 이게 보통은 이렇게 조금 오래된 문제집은 있잖아. 그게 여기 답이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 한번 딱 꼬았어. 어디를 꼬았냐면 이게 그래서 문제가 좋은 거야. 그런 건 되게 옛날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좋으냐면 ICE를 한번 읽어봐. ICE 이렇게 읽고 CRE 이렇게 읽어봐. 읽으면 똑같은 부분이 있어. 똑같은 부분. 무슨 부분이 있다고? CE 이게 있잖아. 똑같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쌤 봐봐. 여기 C랑 누구 이쪽에 E랑 곱했을 때 있지. 그럼 CE항이 나오는데 여기 E랑 여기 C가 있잖아.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이게 따로가 아니야. 같은 거야. 겹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 3개 여기 3개 있으니까 이거 졸라 전개하면 9개 나오겠지 하는 전제가 틀려먹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같은 덩어리가 나올 때는 그 덩어리를요 일일이 그러면 아우씨 이거 다 계산하냐고? 또 그건 아니거든. C 더하기를 하나의 문자로 처리를 해라. 알았지? C1을 뭐라고? 한 문자 처리를 하고 그럼 진행합니다. 그러면 C1을 문자 처리하면 이건 A야. 좀 이따가 A를 전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죠. A 플러스 I. 좀 전개하기 편하게 말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 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이 앞에 있는 괄호 2개를 먼저 계산해. 자, 이걸 먼저 이제 계산 띡 하는 거야. 자, 이게 계산하면요. A 제곱에 그 다음에 i랑 얼이랑 a랑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ir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개입니까? 지금은 몇 개인지 몰라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 a 대신에 원래 모습 c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자, 요거는 i 플러스 r에서 c 플러스 2로 다음에 이건 ir
자, 그러면 쌤 봐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c제곱 플러스 2c2 플러스 2제곱. 자, 몇 개야? 한, 둘, 셋. 항 세 개야, 세 개. 항 세 개고 IC, IR, RC, RE 다 다르지, 그치? 요거는 뚱뚱뚱뚱 몇 개? 네 개 나올 거라 이거지. 자, 다음에 여기는 IR 한 개, 한 개. 자, 그러면 이쪽에 했을 때 9개 아니었고 몇 개였다? 몇 개였다? 네, 8개였다? 몇 개였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르게 생긴 녀석이 8개가 있고 그 8개에 3개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8, 3, 24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 전개를 요 괄호 있잖아요. 요 괄호랑 어쨌거나 우리가 전개를 한다는 것은 이 괄호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고 꼭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서 또 선택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곱의 법칙의 대표적인 문제다. 보통 괄호를 푸는 문제는 곱의 법칙을 전제하는데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공통 부분이 있게 나와서 자, 낚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별표 문제는 자 1147번입니다. 자 47번 도전.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저 했어? 건우. 자, 여기 11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 눈이 있는데. 근데 A, B, B, C, C에 이렇게 있는 세 개가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홀수는 이 더한 값이 어떻게 될 때 홀수 돼? 홀 이렇게 됐을 때. 그렇지? 홀 될 때.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홀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거 해석해 보면 A, B가 홀이잖아. 그럼 둘 다 홀이야. B, C가 홀이잖아. 둘 다 홀이야. CA가 홀이잖아. 둘 다 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A랑 B랑 C가 모두 다 뭐라고? 홀일 때지. 그치? 그러면 이게 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되니까 다 곱의 법칙 써서 곱하기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말고 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쫙 나오고 있잖아. 여기 쫙 나오는데
하나만 홀 나오면 된다. 홀이 홀수가 있으면 된다. 홀이 하나만 나와도 괜찮다. 3개 나와도 되지만 이게 짝수 홀수 더하면 홀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좀 머리 써보면 야, 이거 A, B가 짝수인 거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나? CA가 홀수인 거 생각하는 게 좋겠나? 당연히 관점으로 봤을 때는 A, B가 짝수인 거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짝, 홀짝 많잖아. 그러지 말고 CA가 홀수인 거를 생각해봐. CA가 홀수려면 C 홀이고요. 어디다 써야 돼 이거? 홀. 그 다음에 A 홀. 그치? 근데 B가 뭐? 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A랑 B랑 곱하면 네, 짝 됩니다. 홀짝 곱하면 짝이죠. 그 다음에 BC 곱하면 짝 됩니다. 곱하면 홀 되죠. 그래서 네,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B가 짝이라는 법은 없지. 안 그렇나? 맞잖아. 이거 만족할 때 B가 왜 짝이어야 되는데 C가 짝일 수도 있고 A가 짝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세 가지고 얘도 홀수 나오는 거 세 가지고 B가 짝수 나오는 거는 2, 4, 6 해서 세 가지인데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27가지가 B가 짝수일 때가 27가지인 거야. 그러면 C가 짝수일 때로 계산 세팅했을 때도 몇 개? 27개겠지. C가 짝수일 때도 27개. 이렇게 해서 각각 B가 짝수일 경우, C가 짝수일 경우, A가 짝수일 경우는 한 가지를 어떤 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셔도 되고요. 나는 곱할래! 하면 27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1. 그래서 요거 27, 요거 81.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하고 유형 4번은 그 자연수 개수 문제인데 그다음에 요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지금 실강 듣는 사람이 좀 피곤해 해가지고 누가 지금 얼굴 빨개서 피곤해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 할게. 너네는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자 요까지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풀까? 두 개만 딱 풀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자 이번에 문제는 개념이 책에 아까 개념 부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거니까요. 자, 잘 한번 들어주세요. 제목 먼저 읽어봐. 뭐라고? 자연수의 약수, 개수. 자, 문제 유형은 밑줄 쳐라. 약수, 개수가 몇 개인지 묻거나 약수 총합이 몇 개인지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무슨 어떤 걸 전제로 해야 되냐면 여기 네모에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된다. 자연수를 먼저 소인수분해해서 있잖아. 그 수가 어떤 인수들을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 있잖아. 소인수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 그게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왜?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자, 쌤 봐봐. 이게 만약에 24라고 하자. 그럼 이게 2가 3개나 있고 3이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봐봐. 그러면 이제 이게 약수 몇 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노가다 계산을 제외하는 거야. 노가다 계산을 안 한다고 쳐봐. 아니야. 잠깐 노가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24니까 1, 이게 24 이런 식으로 해봤지? 2, 12, 3, 8, 4, 6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해서 24면 뭐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긴 한데 이 수가 엄청나게 뭐 100단위로 커지고 하면 이게 노가다 안 된단 말이지. 자, 얘를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냐? 바로 얘네들을 중에서 내가 뽑아서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봐. 뭔 소리냐면 2가 3개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 중에서 선택한 거야. 자, 몇 개가 될까? 4가지가 되는 거지. 왜 4가지야? 3인데. 왜 2가 3개밖에 없는데 4개야, 4개. 왜 4개게? 내가 얘를 선택 안 하고 1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1이나 2거나 2의 제곱이거나 2의 세제곱이거나 요 중에서 선택하는 거라 이거지. 자,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근데 3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2개가 되는 거지. 왜 2개야? 한 개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3을 안 선택해서 1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3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3 선택하거나 그 두 가지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자, 그러면 진짜 한번 데리고 와서 분석해보자. 뭘로 하지? 4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4는 어떤 녀석이야? 이거를 2개 뽑았지?
근데 4는 순수하게 3은 하나도 안 뽑았지. 그러니까 이거 2개 뽑고 이거 1개 뽑아서 만들었던 그 스토리인 거야. 자, 그러면 약수계수는 일단 요 기억해. 소인수 분해한 결과의 지수값에다가 1씩 더하면 됩니다. 소인수 분해한 거에 뭐라고? 지수값에다가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수 총합 계산할 때 이거 많이 애들이 묻는데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다 여기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노가다로 더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동그라미 해봐. 2의 3승 있지? 2의 3승이 될 수 있는 아까 쌤이 말했던 것들을 여기다 다 실제로 써봐. 여기 실제로 다 써보는 거야. 1 또는 2 또는 2의 제곱 또는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실제로 이제 그 뽑혀져 나오는 새끼들을 다 쓰는 거야.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써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실제로 3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써. 1 아니면 3이잖아, 맞지?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내가 진짜 이게 실제로 곱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잘 봐. 이렇게 곱했지? 그럼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곱했지? 그럼 3이 나오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곱했지?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떻게? 이게 졸라 프리하게 노가다 계산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계산할지 선택하는 거야. 왜? 이쪽에 있는 거랑 이 계산이랑 결과적으로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을 우아하게 한번 다 더해봐. 이걸 다 더하면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라서 15고요. 봐라, 빠르죠, 그치? 요거는 1 더하기 3이니까 4죠. 답은 60. 이거 다 더하면 60이다 이거지.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편할 겁니다. 이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 자, 체크해. 이거는 상식인데 어떤 지수의 영승은 1입니다. 알았죠? 지수의 영승 1이야. 그러니까 이게 1을 의미하는 거야. 책에다가 적어. 1이야. 1이야. 1. 이게 쌤이 쓴 거랑 달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9번 빠르게 풉니다. 480. 약수계수는 몇 개냐? 자, 바로 그냥 풀어주세요. 자, 480 그 소인수분해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2가 몇 개 나왔어요? 5개. 3은 1개. 5는 안 나왔나? 5 나올 것 같은데. 5 몇 개? 1개? 오케이. 자, 약수계수는 자, 여기다가 1 더해서 6. 생략돼 있으면 1입니다. 더하면 2. 생략되면 1이거든요. 더하면 2. 아이고, 여기 왜 더하기 썼어? 자, 이렇게. 다음 몇 번? 3번. 자, 쌤이 여기서 50번 별표는 아닌데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도전. 자, 얘들아, 이 문제는 약수 계수 중에서 먼 계수, 짝수 계수. 지금 여기 지금 짝수 계수 물었는데 사실은
약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지? 특별히 이게 600은 사실 뭐 소인수분해 너무 쉽잖아. 이게 100 곱하기 6인데 100은 2가 2개. 근데 6 안에도 2가 하나 있으니까 2가 3개. 100에는 5가 2개 있는데 6에 3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요 상태야. 자, 여기서 비당 약수 개수를 물었으면 여기다가 1 더해서 곱하면 돼. 그런데 지금은 짝수 약수 개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2를 미리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짝수니까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는 미리 뽑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2를 하나 훔쳐와. 예. 그래서 2를 미리 훔쳐와. 알았지? 예, 훔쳐와. 그러니까 얘는 미리 딱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약수를 만들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얘들이 나오면 거기 나오면 네, 여기 요거 곱해서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얘들로 나올 수 있는 약수 개수는 총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앞에서 몇 개? 18개란 말이야. 그치? 그 18개한테서 2를 다 곱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면 다 2의 배수지. 그치?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실강 들어온 사람은 오늘 10분은 안 쉬고 한 짧게 한 5분만 쉴게요.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넘겨서 유형 5번 요거 요 옆에 중요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유형은 5번째 유형, 지불하는 방법 수와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이 좀 다른 말인데, 방법은 돈을 내긴 내는데 돈 종류가 다르면 돈 금액이 다 같아도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랑 100원짜리 10개 내는 건 금액은 같은 거야. 근데 방법은 다른 거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를 볼 거야.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하고 지불하는 금액이 또 경우의 수랑 무슨 상관이냐? 자, 밑에 문제가 아예 있네요.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500원짜리는 3개 있어요. 1,000원짜리는 2개 있습니다. 그렇군. 간다. 100원짜리가 3개 있어. 그 3개로 만들 수 있는 그 돈이 있잖아. 근데 500원짜리를 사용하면 3개가 있으니까 마치 소인수분해한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화폐 금액이 있단 말이야. 근데 1,000원짜리가 지금 2개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화폐 금액이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4가지야. 이해되지? 100원짜리 안 쓸 수도 있잖아. 안 쓰거나 1개, 2개, 3개까지 있으니까 이게 4개야. 소인수분해처럼. 자, 500원짜리 몇 개야? 4개지? 4개지. 똑같다. 자, 1,000원짜리 몇 개야? 3개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요렇게 요거 중에서 요 경우수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동시에 잇따라, 연달아, 연속해서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자, 500원짜리 선택하고 곱하기. 자, 그래서 16 곱하기 3 하셔서 48 이렇게 하면 답에 없을 거야. 근데 값이 왜 너무 적은데? 선생님이 뭐 숫자 잘못 쓴 거 있나? 100원짜리는 3개, 500원짜리는 3개, 1,000원짜리 지폐 사용해서 이 문제는 지불 금액부터 먼저 훅 들어왔네요. 아이씨, 그럼 지불하는 방법 문제는 없어? 지불하는 방법부터 먼저 풀어야 돼. 문제도 제대로 아니겠네. 자, 응? 몇 번? 1154번? 진짜. 얘들아, 1154번으로 지불하는 방법 먼저 풀고 금액 설명할게. 진짜. 자, 미안. 다시 읽을게. 1,000원짜리 4장. 당황스럽다. 자, 1,000원짜리는 4장. 500원짜리는 3개. 100원짜리는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은 뭐가 중요하다고? 화폐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도요. 1,000원짜리 썼냐 500원짜리 썼냐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가지 있어요? 5개. 요거 몇 가지 있어요? 4개. 요거 몇 가지 있어요? 4개. 자, 다 곱하면 20 곱하기 4니까 얼마? 80인데 다 80 아닙니다. 자, 다 왜 80 아닐까요? 자, 0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경우에 1,000원짜리 안 선택하는 거랑 500원짜리 안 선택하는 거랑 100원짜리 안 선택해서 다 안 선택하면 안 돼. 그치? 그거는 빼야 돼. 80에서 전부 다 안 선택한 거는 솔직히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빼고 맨 마지막에 1 빼고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문제, 이 유형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지금 여기 금액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다시 별표하고 자, 방법은 x1 동전이 n개면 방법은 n 플러스 1. 자, 요런 관점. 그리고 0원을 조심해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0원짜리를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지불하는 금액은 x1짜리 동전 n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y1짜리 동전 한 개? 그렇지. 그러니까 y1짜리 동전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같을 때, 자, 요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뭔 소리냐면 이런 거 있잖아. 얘가 저거 작은 단위 화폐라고 써. 요게 500원짜리 같은 거야. 500원짜리. 아니면 뭐 10원짜리, 50원짜리 같은 건데, 잘 봐. 100원짜리인데 요거는 뭐냐면 큰 단위 화폐. 1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인 거지. 1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인데 이게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잖아? 두 개잖아? 세 개잖아? 네 개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500원이잖아? 그러면 그냥 지불하는 방법의 답이랑 지불하는 금액 답이 똑같아. 푸는 게 똑같아. 그런데 이게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6개 있는데 이 500원짜리가 있잖아? 그러면 100원짜리 6개로 500원짜리 한 개를 만들 수 있잖아. 같다는 말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크다고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크거나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Y1짜리 동전 있잖아. 얘를 이걸로 다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바꾸어서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 화폐를 가지고 큰 단위 화폐를 만들 수 있으면 이라고 쌤은 옛날에 선행 수업할 때 적어줬었거든. 그 말이 좀 더 나으니까 그 말로 좀 바꿔주세요. 자, 요 책에 있는 말보다 다시 뭐라고요? 작은 단위 화폐로, 세준아 수고했지? 작은 단위 화폐로 큰 단위 화폐를 만들 수 있으면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바꾼다. 다시 작은 단위 화폐로 큰 단위 화폐를 만들 수 있으면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다 바꾼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면요. 53번. 자, 이걸 어떻게 보자는 거야? 이걸 봐봐. 100원짜리가 3개 있었어. 100원짜리 3개 있어. 500원짜리 몇 개 있어? 3개 있어. 1000원짜리 몇 개 있어? 2개 있지. 자, 100원짜리 3개로 500원짜리 못 만들지? 자, 체크해. 못 만들지? X. 그럼 얘는 이제 따로 계산하는 거야, 따로. 그런데 잘 봐. 500원짜리 3개나 있어.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응?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 그럼 1000원짜리 2개였잖아. 500원짜리 몇 개야? 몇 개야? 4개로 바꾸는 거야. 오락실 갔다고 생각해봐. 1000원짜리 2개 주면서 500원짜리 주세요. 철권 할래요. 이러면 500원짜리 4개 준다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뭘로 바뀌어? 100원짜리는 20개. 500원짜리가 몇 개?
7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원짜리가 3개니까요.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고요. 500원짜리가 7개라서 선택하는 경우는 8개입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32라고 하면 안 되고 빼기 1을 역시나 해야 됩니다. 왠 줄 알죠? 이거 안 내고 이거 안 내면 그거는 돈 안 낸 거거든요. 31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왜 그런지. 아니 왜 이걸 바꿔야 되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왜 바꿔야 돼? 이거는 눈을 감고 쌤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잘 봐. 눈 감기 전에 500원짜리 3개가 있었어. 100원짜리 1000원짜리 2개가 있어. 상상해봐.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2개. 지금부터 이제 눈을 감고 쌤이 말하는 돈을 만들 수 있으면 고개를 스스로 끄덕거려. 눈 뜨고 있어도 돼. 자, 500원짜리 500원 만들 수 있어. 금액 1000원 만들 수 있어. 이거 2개 하든지 이거 하나로 자유롭게 금액을 만들 수 있어. 서로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500원짜리 2개 만드나 1000원짜리 하나 만드나 1000원짜리 됩니다. 그러면 1500원 만들 수 있죠. 네, 1500원 했죠? 1500원 했고 그 다음에 20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되잖아. 그렇지? 3500원 4000원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졸라 좀 빨리 말해볼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치 500원짜리 쪼로로록 몇 개? 7개 있고 내가 여기다 탁탁탁탁 500원짜리 한 개씩 추가하는 느낌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게 500원짜리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이 큰 단위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요 돈이 모사져서 뭐라고? 돈이 깨져가지고 작은 단위 화폐로 다 바뀌었다는 효과가 생긴다. 뭐라고? 잔돈화 된 거야. 알았지? 잔돈화 돼서 계산한다. 요게 지불하는 금액 문제고 잘 나온대요. 썩 잘 나오나 싶다. 그냥 일단 출제가 되게 옛날에 쌤이 학생 때부터 나왔던 문제라 엄청 잘 돼요. 이렇다고 보기 힘들고 한 반 정도 나오더라. 자,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제일 이제 좀 중요한 문제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색칠 문제입니다. 색칠 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이해를 첫 수업 들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색칠하는 방법은 일단 요게 좀 중요한 멘트예요. 읽어볼게. 색칠할 때는 각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를 구할 때는 당연히 곱의 법칙 씁니다. 왜요? 색칠하고 또 옆에 색칠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색칠을 해야 되니까 그 색칠하는 개수를 곱해야 돼. 그런데 인접하는 게 가장 많은 곳부터 시작해서 계산합니다. 인접하는 게 가장 많은 곳부터 계산하는 게 계산이 쉽거든요. 그리고 인접한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근데 이 땡2가 중요합니다. 자, 땡2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의 색을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랑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다. 얘들 이게 뭐 틀린 말 아닌데 요게 이렇게 쓰면 좀 오해가 있거든. 자, 여기다 좀 더 추가해. 뭐라고 쓰냐면 색칠을 할 때 인접하는 부분은 여기 봐봐. 자, 쌤 봐봐. 뭐 국기처럼 생겼네. 어떤 나라 국기. 이런 국기도 있지. 자, 그래서 요 상태랑 요 상태가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빨파노 칠할 거야. 빨파노 칠하는데 꼭 빨파노 다 칠해라 이런 건 없고 그냥 인접하는 거는 똑같은 색깔 칠하면 존나 웃기잖아.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하고 다 빨간색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영역마다 다른 색깔, 영역에 인접하는 건 다른 색깔을 칠해라 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잘 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똑같이 영역이 3개로 나눴지만 경우의 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3가지가 맞아요. 빨파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칠했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 못 칠하거든? 몇 개야?
두 개죠. 그렇죠. 여기에 노란색을 칠했다고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그럼 여기는 뭐? 빨간색, 노란색 피해서 색칠하니까 몇 개? 한 가지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빨간색 아니고 다른 색깔일 때도 연동해서 다 따라 움직이면서 몇 개? 몇 개 얘들아? 이거 6개라 이거야. 이해되나? 그런데 밑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무슨 이거 뭐 프랑스 국기처럼 생겼네.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요렇게 생긴 거를 칠할 때는 잘 봐. 자, 여기 봐봐. 여기 3개, 여기 2개, 뭐 여기 1개, 이렇게 6개 이 지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는 거 딱 느껴지지, 그치? 딱 느껴져. 그러면 자, 쌤 봐봐. 그러면 여기는 3개, 여기 2개, 여기 몇 개인데? 2개지? 맞지? 근데 자, 갑자기 개 재밌어져. 잘 봐.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는 왜인지 알 거야.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는데 여기는 얘만 인접하고 얘랑 안 인접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라고. 얘는 여기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 두 가지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요 상태에서는 3 곱하기 4라서 12인 게 맞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미쳐버리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국기도 있죠. 자, 이랬다 붙이자. 그러니까 여기 한 개 더 있는 거야, 여기. 자, 이러면 잘 봐. 졸라 중요한 얘기야. 자,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여기 2개. 도대체 여기는 몇 개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아, 그래. 빨파노 아니겠지. 빨파노면은 여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빨파노초 뭐 이렇게 4개라고 하자. 그럼 여기 뭐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3개 뭐 이렇게 됐다 쳐. 여기 몇 개냐고. 자, 이거 세준이가 말해봐. 자, 여기 몇 개인 것 같아? 괜찮아. 편하게 대답해. 어차피 틀릴 거야. 1개? 틀렸어. 자, 건우 대답해봐. 3개? 틀렸어. 최우 대답해봐. 1개 아니면 2개? 자,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대답한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답은 여기에는 답이 안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 졸라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일단 여기랑 칠할 때 이걸 제외하면 이게 말이 맞는데 잘 봐. 이 경우가 이걸 색칠하기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봐. 직전의 상황이 빨, 파, 노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몇 개야? 1개야. 맞지? 빨파 노만 다 피해야 되니까 1개지. 여기 칠할 거. 초 이거밖에 못 쓴다고. 근데 빨, 파 이럴 땐 몇 개야? 2개. 그래서 이 색칠하는 문제가 실제로 기출 문제화해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절대로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색깔펜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인접하는 거 말고 인접하지 뭐하는 않는 영역을 몇 가지로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라고? 얘랑 떨어져 있잖아, 그치? 얘랑 떨어져 있죠. 이게 다른 색깔을 칠했을 경우와 같은 색깔을 칠했을 경우가 이쪽 마지막에 칠하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를 뭐한다? 나누어서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인접하지 않은 영역의 색을 1번 뭐 할 때? 서로 같은 색을 칠했는 경우랑 서로 뭐 했을 때 다른 색을 칠한 경우를 이렇게 2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필기. 자, 그래서요. 이 색칠하는 문제가 참
참 오묘한 게. 자, 1161번 한번 봅시다. 빨주 노초 4개, 영영 4개. 우리가 만든 아까 뭐 얘기하던 거랑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중복해서 색을 칠해도 되는데 인접하는 거는 다른 색을 칠해봐라. 그랬어. 자, 몇 개일 것 같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A, B, C, D 중에서 제일 메인으로 먼저 칠할 부분을 정하면 여기가 좀 많이 접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로 할게요. 자, 그러면 4개 먼저 여기다가 샥샥샥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게요. 자, 이때 분할적 사고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무슨 사고 한다고? 확률 통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고방식인데요. 분할적 사고. 내가 여기에 어떤 색을 이미 칠했다 생각하는 거야. 4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고정시켜서 이미 사건을 딱 끊어서 생각하는 거야. 분할해서. 여기는 4가지니까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고 4가지고 나는 빨간색 이렇게 이제 적어버리는 거야. 알았지? 사 쓰는 게 아니고 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빨간색을 기준으로 생각한 다음에 빨간색 말고 다른 게 더 있는데 그게 총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빨리 썼어요. 그런데 잘 봐. 쌤이 일부러 약간 오답 같은 사고를 해볼게요. 오사고를 한번 해볼게요. 잘못된 사고인데 해볼게. 4개? 3개. 3개. 여기는 요거 피해서 여기 3개.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도 피하고 요것도 피하니까 요거는 피하고 피하니까 뭐 2개. 자, 이제 아까 수업 듣고 보니까 정말 쉐시죠, 그렇죠? 얘는 딩신이죠. 왜? 이 부분과 그렇죠? 체크. 이 부분은 서로 이렇게 딱 하나의 경우를 고정해서 얘를 세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세 가지지만 얘가 파 이렇게 적었어요. 파 없네. 주노 했을 때랑 주 했을 때는 이게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아예 나눠야 돼. 자, 첫 번째 뭐라고? 저거 A, C 무슨 색? 같은 색. 5R A, C 뭐라고? 다른 색. 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는 4개 곱하기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같은 색을 칠한다는 것은 여기 3개면 여기는 몇 개야? 1개야. 당연한 거야. 왜? 여기에 파란색 칠했어. 그럼 여기도 그냥 파란색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분할적 사고 어떻게? 파파 쓰라고. 이렇게 써. 그럼 잘 보이잖아. 빨파파 했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빨파파 고정하는 거야. 3, 1. 자, 그럼 이제 빨파파 고정. 이게 왜 안 보여? 맞지? 보이지? 이거 색깔 2개만 피하면 되니까. 끝. 그래서 AC가 같은 색일 때는 24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AC 다른 색이다. 그러면 자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몇 개야? 파란색하고 달라야 되고 빨간색하고 달라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2개야. 그래서 4, 3, 2까지 분할 사고. 그럼 여기다 뭐 써? 초 이렇게 분할적 사고 하는 거야. 자, 빨파초. 에헤. 여기는 이색 다 달라야 되죠. 그쵸? 그래서 뭐? 1개. 그래서 여기 24개. 객관식 답 몇 번? 5번입니다. 이거 잘못 계산하시는 분들은요. 가끔 막 36도 막 답이 나와요. 잘못 푼 건데. 자, 1162번 도전. 자, 문제 읽어줌. 색은 5개예요.
5가지를 전부나 일부를 사용합니다.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깔 칠하기로 했어요. 봤더니 가장 제일 먼저 가운데다가 뭘 칠해야겠구나 생각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본능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네, 여기, 또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 잡아서 해도 돼, 여기를 기준 잡아도 돼. 어쨌거나 여기든 여기든 기준을 잡아서 무슨 색 칠했을 경우와 같은 색 칠했을 경우, 그리고 뭐라고? 다른 색 칠했을 경우 나눠서 해야 된다. 자, 같이 한번 해보면요, 여기는 5개예요. 자, 여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를 AB 지역이라 부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AB 뭐라고? 같은 색. 자, 두 번째 AB 뭐라고? 다른 색. 자, 분할적 사고할게요. 여기다가 빨 쓸게요. 그냥 빨. 자, 여기는 같은 색이니까 노노 할까요? 노노. 그러면 여기는 4개. 얘는 똑같으니까 1개. 그래서 5, 4, 1 상황. 5, 4, 1 상황. 자, 얘들아, 여기는 빨, 노만 피하면 되니까 당연히 몇 개? 3가지죠, 그쵸? 여기도 빨, 노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3, 3. 자, 이번에 밑에 거. 자, A, B 다른 색. 그러면 여기 4가지. 자, 요 노 피해서 써야 되니까 3가지. 자, 빨도 피하고 노도 피해야 되니까 3가지입니다. 자, 분할적 사고해서 초 쓸게요. 빨, 노, 초. 5, 4, 3. 5, 4, 3. 자, 5, 4, 3인데 지금 얘들 피해서 써야 되니까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2개. 그래서 5, 4, 3, 2, 2 하셔야 됩니다. 그건 왜?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쌤이 유형 5번 풀어준 다음에 유형 7번 했어. 미안해, 유형 6번 안 했어. 6번 너무 가버렸어. 여기는 왜 그게 없지? 아, 여기 스캔해서 날라갔어. 그래서 넘어갔구나. 쏘리. 얘들 지금 쌤이 스캔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미친. 구석에 있는 거야, 이거 왜? 자, 미안해. 6번 밑에 있을 거야. 자, 요거. 자, 도로망 문제 나왔어. 자, 요거는 쉬운 난이도라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도로에서 길 찾는 문제인데요.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은 더하시고요. 연달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곱합니다. 자, 여기 아주 정갈하게 무슨 한옥 무늬처럼 돼 있네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갑니다. 여기로 가는 A에서 출발, B에서 끝. 가는 방법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쵸? 네, 이렇게. 그러면 A에서 바로 B로 가는 방법 말해봐. 짝대기 몇 개 있어? 3개. 자, 또는 아니면, 그러니까 합의 법칙 더하기. 자, 돌아가는 방법 뭐야?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가야겠지. 자, 근데 이거는 봐라. A에서 D를 가거나 C를 가거나 이게 아니고 있잖아. A에서 D를 간 다음에 연속으로 C를 가고 C에서 B로 연달아 착착착 가야 되는 거라서 다 곱해야 돼. 짝대기 수를 다 곱해야 돼. A에서 D로 가는 짝대기 몇 개? 3개. D에서 C로 가는 거 몇 개? 2개. C에서 B로 가는 거 몇 개? 1개. 그래서 요거 6개, 3개. 이렇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와, 깜짝 놀랐어. 이거 시험에 학교쌤이면 거의 10명 있으면 10명이 이 중에서 4개 중에 내락하면 무조건 60번 낼걸? 그래서 이거 별표 2개. 그러니까
요금 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문제니까요. 되게 매력적입니다. 자, 도전. 그리고 지금 뭐 약간 복잡해 보이겠지만 3,500원 이렇게 센스 있게 읽을 때 단위를 35로 바꿔. 그치, 0 붙이지 말고 그냥 이거 15, 15, 5, 5, 10, 10, 20 이렇게 식으로 해서 단위 잘라서 봐. 자, 그리고 읽으면서 뭐 느꼈겠지만 그 돈이 똑같이 적혀 있어도 다른 거잖아. 그치? 생각해봐. 대구에서 구미 가는 거랑 대구에서 포항 가는 게 만약에 다 똑같이 500원이라 500원은 아니겠지만 500원을 치면 그래도 경로는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돈하고 요 돈은 금액만 같을 뿐 다른 길인 거야. 3,500원을 계속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해야 되는 문제죠. 자, 3,500원은 미만으로 가야 되니까 3,500원이 되면 안 됩니다. 3,500원 밑으로 돼야 돼요. 근데 여차 잘못하면 3,500원 막 넘는 것도 많이 보이네. 그렇지. 이름을 좀 붙여놔야겠는데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6코스, 7코스 이렇게 자, 칠판 봐. 이렇게 할게. 지금 A에서 C 거쳐서 A로 돌아와야 돼. 첫 번째 경우 A, C, A. 그러니까 A에서 휙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휙 간 다음에 밑으로 올 수도 있어. A, C 이렇게 안 다음에 밑으로 가가지고 할 수도 있지. 그치? B, A 이렇게. 근데 위로 안 가고 처음에 밑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위로 갈 수도 있잖아. A, B, C, A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길을 아직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아이고 요금이 달라요. 저 1번, 2번 길이 달라요. 얘들아 그러면 1번, 2번 괜찮네. 3,000원밖에 안 드니까. 그래서 1, 2코스 괜찮지? 1, 2코스 3,000원이야. 2, 1코스 괜찮지? 2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와도 되니까. 그래서 1, 2 코스, 2, 1 코스 다 괜찮고 무슨 코스도 돼? 갔던 길을 다시 가지 마. 이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 1 코스 괜찮지. 근데 2, 2 코스는 안 된단 말이야. 4,000원이야. 그래서 몇 개 있어요? 3개.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쌤 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가는 경우 해보자. 야, 이게 돈이 졸라 적거든, 지금. 돈이 얼마 없어. 그래가지고 2,000원짜리 타잖아. 그럼 조져. 왠줄 알아? 여기 제일 저렴이로 가도 있잖아. 1,500원, 2,500원이야. 실제 간다고 생각하면 졸라 똑똑해진다니까.
내가 진짜 이거 생존을 위해서 돈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 개 똑똑해져. 이것이 아무리 싸게 가도 2,000원인데 이거 2,000원 쓰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갈 때는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여기 2,000원 타면 좆되는 거야. 1,000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1코스로 가야 돼. 1코스 갔는데 어차피 여기 도착하고 보니까 돈은 똑같아, 맞지? 그러니까 뭐 가도 돼? 6코스 가도 되지, 그치? 7코스 가도 되죠. 1, 6, 1, 7 코스 다 된단 말이야. 나? 자, 근데 6코스 갔어. 가서 봤더니 내가 돈 얼마 썼어, 지금? 2,500원 썼어. 2,500원 썼으니까 뭐 해도 돼? 1,000원짜리, 500원짜리, 500원짜리 다 가능해? 가능하지, 그치? 여기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는 어우씨 괜찮다, 아직 1,000원 남았다 이럴 거 아니야. 맞잖아. 1,000원, 2,500원 썼으니 맞다. 3,500원 못 쓰지? 3,500원 쓰면 안 돼. 조졌네. 그러면 이거 못 하네? 이거 타면 안 돼. 돈 없어, 씨. 그럼 이거 2개. 3. 아니면 4. 자, 이거 2개. 자, 17 코스.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이거 2개. 3, 4. 몇 개야? 여기지? 자, 요거 해보자. 자, 여기서 갈 때, 자, 여기 갔을 때는 잘못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계산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미 이 코스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이 코스와 방법이 대칭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섣불리 가면 안 됩니다. 여기 1,000원, 이거 탔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끔찍하죠. 그렇죠? 이거 타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00원짜리 타고 나면 내가 이 1,500원 밑으로 1,500원보다 더 안 되게 이걸 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죠. 그렇죠? 어떤 경우도 1,500원보다 더 싸게 못 가요. 그래서 여기를 고정했다. 이 느낌으로 일본 코스를 고정했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경우 똑같습니다. 2,500원보다 더 싸게 가려면요. 1,500원 이미 고정이라서 싸구려로 타야 돼요. 그렇죠? 3번 아니면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서 6, 7 타서 가든지 그렇겠죠. 3, 6, 1, 3, 7, 1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4번으로 가서 4, 6, 4, 7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로 가든지 이건 자유죠. 네. 보통 문제집에 C에 있어야 될 문제가 여기 이렇게 중상에 있습니다. 근데 괜찮죠. 이번에 학교 시험을 성광 말고 다른 학교는 다 솔직히 괴랄하게 나왔거든요. 네, 시간 이번에 완전 달라져서 성광이 쉽게 나오고 다른 학교 어렵게 나왔는데 시간 안에 5% 시간 안에 진짜 시간 안에 맞죠, 대준아? 시간 안에 푼 새끼가 있다면 얘는 뭘까? 근데 뭐 매번 쌤이 계속 얘기했잖아, 제가 시험 대비 때. 근데 이게 실제로 당해보는 거랑 나한테 듣는 거랑의 차이는 느꼈을 거야. 느꼈어? 내가 그런 뭐 저주를 건 건 아니야. 항상 뭐 그랬는데. 자, 여기서요. 이제 수형도 문제 유형 8번으로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8번 보시면요. 아유, 시간 잘 간다. 수형 다 설명하겠네. 자, 일단 수형도라는 말부터. 자, 이거 큰 개념에서는 못 봤죠. 이게 뭐냐면 여기 밑줄 쳐라. 규칙을 찾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규칙이 복잡하는 경우, 규칙에 예외가 많은 경우. 듣고만 있고 안 쓰네. 아이고, 그래놓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뭐라고? 규칙이 찾기 어려운 경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 다 어렵다고 할 수 있잖아. 실제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규칙이 복잡하고 규칙에 예외가 많고. 읽었는데 아씨 무슨 예외가 이렇게 많아? 이럴 때는요. 곱하기 더하기 못해요. 곱하기 하려면 규칙이 일관돼야 돼요. 쭉쭉쭉 가는 게. 근데 뭐 하다가 뭐는 안 되고 이러면 수로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나무처럼요. 그래서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수용도를 그릴 때 압도적으로 진짜 유리하게 되는 그 컨셉이 있거든. 수용도 문제를 풀 때 그냥 다들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땅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뭐냐면 이 교란수 개념을 알고 있는 녀석이 수용도 문제를 푼다. 교란수 개념을 모르는 애가 수용도 문제를 푼다. 완전 달라요. 출발선이 완전 달라. 그래서 교란수 개념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도 웃긴 게 문제 수준이 높고 신경형 문제가 많이 있는 책이라서 교란수 개념이 섞여 있는데 교란수는 또 개념에 안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란수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거야. 자기 혐오. 자기 혐오. 그러니까 뭔가 문제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나를 존나 싫어해. 내가 내 거를 싫어해. 내가 내 걸 안 가져가. 내가 내 가방을 안 가져가. 내가 내 강아지 안 가져가. 내가 내 모자를 안 가져가. 내가 내 우산을 안 가져가. 딴 거 가져가. 이런 상태의 문제. 자, 한번 볼까요? 당장 가벼운 마음으로 1165번을 읽어보시면요. 개가 나오죠? 개가 아니에요. 개 주인이 나오죠. 견주. 견주가 나오는데 개를 데리고 나오는데 개가 달려가는데 한 마리만 지 주인한테 달려가고 나머지는 지 주인한테 안 간다. 뭐 이렇게 나와요.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1168번 문제 보세요. 자, 요게 약간 아트거든요.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수학적으로 자, 이게 교란수 개념이 자, 극도로 반영된 문제입니다. 자, 숫자 1, 2, 3, 4, 5가 있어요. i번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ai라고 하는데 두 번째를 a2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쓰는 걸 a1, a2, a3, a4, 5 이렇게 부르는데 말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이 식 네모해봐. 이 식은 지금 곱하기가 졸라 돼 있잖아. 맞지? 왜 그냥 이거 5개가 곱했어. 근데 이게 5개 곱해서 뭐야? 0이야.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만 0이면 돼. 아니? 2개가 0이면 돼. 3개가 0이면 돼. 4개 0이면 돼. 근데 2개가 0인데 어떤 새끼가 또 0이고 어떤 새끼가 0인지 또 결정을 해야 돼. 3개가 할 때, 4개가 할 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 자, 이 문제는 이게 복합적인 컨셉이 필요하거든요. 복합적인 개념. 어떤 거? 이거 따지기 졸라 많다. 앞에 여자 썼지? 자, 느낌 있지? 뭔데? 이건 여사건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뭐라고? 여사건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내가 이걸 안 구하겠다. 뭐로 하겠다? 전체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 경우가 아닌 거를 구해서 그 경우를 여기다가 구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차라리 이게 아닌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5개 있잖아. 0 아니래. 말해봐. 뭐야? 이러면 이게 0이 아니라면 요건 약간 그리고로 갈 수 있어. 시작. A1 빼기 1이 뭐가 아니고 0 되면 안 된다. 0 되면 안 되지. 0 되면 안 되고 0 되면 안 되지. 0 되면 안 되지. 자, 다시 말해봐.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A1이 1이 아니지. A2가 뭐가 아니야? 2가 아니지. A3 뭐가 아니야? 3이 아니지. A4가 뭐가 아니야? 4가 아니지. A5는 뭐가 아닌데 5가 아닌 거야. 다른 건 거야. 자, 이게 뭐야? 자기가 자기를 안 가지는 자기가 자기를 안 가지는 그 교란수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되게 유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교란수 연습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걸 지금 다 따지면서 하면 제 진도를 포기해야 되긴 한데 사실 진도를 살짝 포기하더라도 잘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낫겠지? 자, 간다. 먼저 자, 2개는요 너무 쉬워요. 왜? 등장인물이 2개면 이럴 거 아니야. 내 거랑 도시락 바꿔 먹을래? 뭐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 얘는 뭐?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러니까 요건 몇 개야? 1개째. 자, 요거를
자, 영어로 D라고 부릅니다. D. 교란수를 D2, 이게 뭐야? 두 개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거 안 가지는 거는 2, 1. 몇 개? 한 가지. 요거 바꿔서 가지는 거. 자, 이번에는 A1, A2, A3. 자, 요걸로 해봅시다. 자, 1부터 한번 해볼게요. A1이면 뭘 안 가져야 돼? 1을 안 가져야 돼. 1을 안 가지니까 뭘 가져야 돼? 2 아니면 3을 가질 수 있겠지. 맞나? 근데 자, A1이 2를 가졌어. 그러면 A2는 괜찮네. 2를 누가 가졌으니까 G는 좋겠네. G는 1도 가질 수 있고 뭐도 가질 수 있어. 3을 가져도 되지. 자, 지금 이렇게 쌤이 하는 게 수영도입니다. 그러면 자, A3은 조졌네요. 얘가 2를 갖고 얘가 1을 가지면 얘는 남은 거 가져가려고 했더니 3을 가지면 이거는 실패죠. A3이 3을 가지니까 무슨? 이 경우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다. 썩은 가지다. 자, 밑으로 2, 3. 이거는 괜찮죠? 한 개. 1, 2, 3, 1. 괜찮죠? 조건 만족하죠? 됩니다. 살아있습니다. 자, A1이 3을 가졌어요. 그런데 남은 것이 1과 2인데 얘는 2이기 때문에 2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무조건 1로 고정됩니다. 원래 가질 수 있는 건 1하고 3 두 개였지만 3을 누가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거 한 개를 가져가고 3이 남은 거 2를 가져간다. 괜찮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쓸까요? 2, 3이죠? 이거 왜 일일이 해줍니까? 외우라는 겁니다. 숫자. 자, D는 1, D3 얼마? 2. 이렇습니다. 자, 이제 4개짜리 해볼게요. 자, 이거 2 가질 때, 3 가질 때, 4 가질 때 몇 개 있어요? A1은 1 빼고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있고요. 자, 대표로 요마만 해보겠습니다. 왜요? 얘를 해본다는 것은 얘와 동질적인 개념이다. 얘를 가지는 것도 동질적이다. 1한테는 2랑 3이랑 4는 다 똑같은 느낌이다. 1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애써 얘랑 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변수가 새롭게 나타날 리는 없다. 자, 간다. 2, 시작. 얘가 2를 가졌어, 얘들아. 그러면 이 새끼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야? 1 아니면 3 아니면 4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3이 가질 수 있는 것은 1과 2를 뺀 나머지들 중에서 나는 3이 싫대. 그러니까 3, 4 남았지만 3, 4는 하면 안 되니까 4, 3밖에 안 되겠죠. 한 가지. 자, 근데 2, 3입니다. 그럼 남은 건 1, 4인데요. 1, 4가 안 돼요. 1, 4는 안 되면 뭔 되죠? 4, 1은 되겠죠. 다음 2, 4입니다. 그럼 남은 건 1, 3인데요. 1, 3 중에서 3, 1 안 되지만 1, 3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예요? 3개죠. 자, 3개가 몇 개 있어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죠. 그래서 얼마? D4는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9지? 자, D5 해봅시다. 여기 5개까지 나왔으니까요. 얘들아, D5 할 때는 자, 여기 몇 개 있게요? 1P에서 2, 3, 4, 5 몇 개 있게요? 4개 맞나? 4개. 자, 4개에다가 자, 2일 때 경우의 수. 자, 자기가 한번 해볼래? 아씨,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자, 같이 할게. 빠르게 같이 하자. 자, 2야. 여기 몇 개야? 1, 3, 4, 얼마? 5. 자, 1, 2 갔어요. 남은 거 불러. 3, 4, 5. 근데 얘는 4하고 5만 있지? 자, 그 다음에 1, 2, 4에서 남은 거 뭔데? 3하고 5제. 3, 5 안 되지? 5, 3만. 와, 이거 IQ 개발 되겠다. IQ 개발. 자, 다음에 2, 1, 5 갔어. 남은 거 뭐야? 3, 4 남았지? 3, 4인데 3, 4에서 4 피해야 되니까 3, 4만 되겠네.
자, 이제 3으로. 자, 2, 3 같습니다. 얘가 될 수 있는 건요. 1, 4, 5. 우와, 3개. 자, 그러면 1, 2, 3이니까 될 수 있는 건 5, 4만 되고 2, 3, 4니까 될 수 있는 건 1, 5는 안 되니까 5, 1. 자, 2, 3, 5에서 남은 건 1, 4인데 1, 4는 되고 자, 4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 4니까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1, 5만 되겠네요. 맞죠? 이거 1, 5만. 맞잖아. 2, 4 빠졌는데 원래는 2, 4 빠졌으면 1, 3, 5 돼야 되는데 3이 안 되니까 1, 5. 자, 1로 갑니다. 2, 4, 1입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3하고 5인데 5, 3만 되겠네요. 2, 4, 5로 갔을 때는 1하고 3인데 1, 3도 되지만 3, 1도 되네요. 자, 5일 때 2, 5 갔으니까 될 수 있는 건 1, 원래는 1하고 3하고 4인데 1, 3, 4 중에서 1, 4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2, 5니까 될 수 있는 건 3하고 4인데 3, 4 중에서 3, 4만 되겠네요. 4인 건 2, 5, 4니까 3하고 1하고 3 남았는데 1, 3도 되지만 3, 1도 되네요. 자, 몇 개인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몇 개 있다?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개가 쌤이 그 얼마로 고정했을 때 2로 시작했을 때가 11개인데 이게 1한테는 2로 시작한 거랑 3으로 시작한 거랑 4로 시작한 거랑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11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44야. 그래서 D5는 얼마다? 44야. 자, 이제 우리 위대하게 지금 다 했던 거 외웠다고 하고 싶었는데 아직 안 외웠죠? 자, 외울 거 한번 말해봐. D2는 얼마였어? 1. D3은 얼마였어? 나 까먹었어. 말해봐. 얼마야? 2. D4는 얼마였어? 9. D5는 얼마였어? 쭉 있잖아. 뭐 44. 자, 이번 주 패스 문제는 이번 주 도전 문제는 절대 뭐 딴 사람한테 묻지 말고 선생님하고 했는 것에서 규칙을 추론해서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을 추론해서 D6과 D7을 외우세요. D6과 D7을 노가다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고 즉석에서 D6하고 D7을 규칙을 통해서 찾아내는 자기가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6하고 7을 알겠죠? 해보세요. 꿈속에서 해보든지. 힌트를 줘야죠. 근데 답이 맞다 아니다 요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끝자리만 한번 알려줄까? 끝자리는 보지마. 보면 죽어. 끝자리 5야. 응? 예. 자,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쌤이 지금 설명하면서 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 요거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거든요.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전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쌤이랑 여사건 개념으로 요거 반대되는 경우를 아까 빼기로 했었는데요.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중에서 5개,
5개 중에 하나 고정하고 곱하기 다음에 4개 고정하고 4개 중에 하나 고정하고 자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2개 중에 뽑고 1개 중에 뽑아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겁니다. 자 필기 1, 2, 3, 4, 5, 5개를 한 줄에 쫙 배치하면 여기는 5개, 4개, 3개, 2개, 1개 한 개씩 배치하면서 경우의 수가 점점 사라지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해서 얼마야? 얼마야 얘들아? 이거 120이지 그치? 120인 거 이것도 체크. 자 누가 경우의 수가 120이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곱한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나오면 존나 유리합니다. 24라고 했을 때도 이제는 24에 대해서 어떤 느낌? 1, 2, 3, 4 곱하면 24야. 이런 느낌 두 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고등학생이니까. 자, 아무튼 120을 생각하라고 했다. 자, 요렇게 되고 빼기. 자, 얘들아 요거 반대 경우를 계산 졸라 했는데 이게 뭐였어? 교란수였지. 그치? D5였어. D5 얼마였어요? 44. 그러니까 이게 120 빼기 44 한 개 됩니다. 이제 1165번으로 다시 가서 그 뭐 강아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을게. 견주 ABCD가 반려견을 데리고 체육대회에 참가했는데 견주한테 뛰어가요. 자, 여기서 밑에 요 줄에 밑줄. 자, 한 마리의 반려견만 자기 자신의 견주에게 달려갔다. 그 녀석 참 똑똑한. 아니지, 원래 주인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자, 그러면 이 개가 누군지 안 정했지? 그걸 정하자. 그거를. 자, 착한 그 자기 주인한테 달려간 녀석 누구일까? A일 수도 있지. B, C, D, E일 수도 있지. 몇 가지? 5개. 자, 그래서 견주를 한 개는 멀쩡하게 주인 찾아간 거 5. 분할됐다고 해. 곱하기. 자, 이제는 무슨 생각해야 돼? 이 개 말고 다른 개는 다 똥개야. 안 그래? 자, 나머지 개들 말해봐. 이게 이제 분할 사고야. A를 고정할게. 자, 얘만 찾아갔어요. 그럼 나머지 개들은 엉뚱한 주인이 더 좋았나 보다. 자, 그러면 나머지 개들의 상황을 얘기해봐. 주인은 B인데 걔가 안 온 거지, 그치? 걔는 소문자, 주인은 대문자 할게. 자, 맞지? B한테 B가 안 오고 딴 개가 왔어. C한테 C가 안 온 거지. D한테 D가 안 온 거지. E한테 E가 안 온 거지 않아. 맞나? 자, 그러면 말해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뭐야? 그렇지. 이게 교란수잖아. 맞잖아. 4개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안 갔잖아. 그래서 교란수 개념을 알고 푸는 사람은 수영도를 안 그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자, 이거 얼마면 9. 예, 9. 자, 그렇게 5개 있어요. 그래서 쉽게 1초 만에 나왔습니다. 순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번 주는 유형 8번까지 해서 경우의 수를 짚었는데 사실 이제 경우 수까지도 지금 유형이 뭐 8개나 있으니까 사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열 뒷부분은 쌤이랑 직접 만나서 좀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자, 수고했고 숙제는 유형 8번까지 다 풀어오는 겁니다. 1168번까지 숙제고요. 그리고 쌤이랑 이제 언제 만나요? 쌤이 토요일 날 안 오거든. 쌤은 아니 나만 쌤이 토요일 날 없어. 없고 쌤들은 다 있으니까 그날 오면 자 촬영한 거 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치시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쌤이랑 이제 만났을 때 다음 주는 쌤이 이제 있는데 그때 왔을 때는 이제 그 가볍게 성적 상담하고 이렇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